올해 이제 교류해주신 분인데, 제가 이거를 며칠 전 밤에 읽다가, 또 오디오로 좀 답변을 드려야겠구나 하면서 그 메시지 읽는데, 독자님 그 댓글에서 여러 고민이랑 심정이 고스란히 좀 저한테도 전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공개적으로 남겨주신 포스트 댓글이라 같이 좀 읽어드리면은, 제가 워홀 때문에 이 글을 저장해두고 몇 번씩 읽어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일본 워홀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시간 지날수록 원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합격을 했는데 가지 않은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어요. 워홀이라는 건 젊은 때만 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지만 직업도 무엇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젊음이라는 거 하나로 해외살이에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에 돌아온다면을 가정했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 잡고 일단 한국에서 경력을 쌓은 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쪽으로 취업해서 나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는 계속할 예정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어인 만큼 더 열심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기회를 포기한 게 아깝고 당장 후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에게 맞는 길이었으면 좋겠네요. 좋은 글 감사드려요. 이렇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오디오로도 녹음을 하고 이제 스크립트로도 정리해서 올릴 거예요. 거의 9,000자 넘어가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도 읽으시는 게 더 편하시면 글로 읽으시고 아니면 이제 밤에 정말 잠 안 올 때 이 오디오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워홀 가느냐 마느냐 직업 안정성에 대해 그 구독자님이랑 올해 교류를 좀 해서 제가 레주메 리뷰도 해드린 적이 있어서 그 대략적으로나마 독자님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쓴 워홀 포스트들 보고 저장까지 하시고 자주 읽어보셨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고 더욱더 허투루쓰면 안 되겠구나 이제 싶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이제 워킹 홀리데이에 대한 당시 제 고민이 어땠냐면은 그 위 포스트들 리캡을 좀 해드릴게요. 저도 그 사회 초년생일 때 워홀 그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마음에 품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막 퇴근할 때 월 검색어 막 이렇게 놓고 막 서치해보고 다니던 이제 회사에서 그 싱가포르로 트랜스퍼가 되지 않았으면은 그때 당시에 20대 후반에서 한 30대 초반 즈음이었거든요. 아마 뉴질랜드든 호주든 저도 어디든 갔을 거예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알던 분이 그 막 뉴질랜드 대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워홀 하면서 지내는 거 보고 되게 그 뽕이 크게 쳤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자님들 그 워홀 뽕을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학교 지금 이제 메시지 주신 독자님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본인이 간주하는 현재 이제 본인께서 간주하는 그런 안정된 상황이 아니시고, 그러니까 덜컥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이제 합격을 해놓고도 가실 수가 없어서 되게 답답한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들께서 그러하듯이 저도 독자님들과 그런 내적 친밀감이 크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온라인 한량인 언니가 근데 이제 좀 수상할 정도로 콘텐츠를 막 가래떡처럼 뽑아내는 요상한 한량이죠. 아이고 젊어요. 다녀오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릇은 아니잖아요. 그런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저도 이 구독자님 나이라던가 그런 상황이었을 때 화끈하게 비행기를 못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게만 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선은 좀 현실적인 부분을 먼저 말을 하면은, 워홀을 간다? 근데 이후에 이제 반도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취업 후에 한국식으로라면 뭐 사원이 주임이 되고, 뭐 파트장 되고, 대리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급을 하죠. 가상으로 미연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제 미연 씨가 대리가 됐어요. 근데 미연이가 한 30대 초반 정도라고 쳐볼게요. 회사 다니기가 너무 싫고, 대리 되니까 일이 막 더블로 불어나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어디로 이제 워홀을 다녀온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콧바람 쐬러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돌아온 곳이 반도야, 조선이에요. 그래서 워홀은 이제 바람 쐬러 다녀온 거라서 돈을 크게 모으지도 못했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쓰고 왔다고 그냥 해볼게요, 가정으로. 그래서 미연 씨가 좀 맞닥뜨릴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한국 조직 문화에 재적응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긴 인생에서 보았을 때 그 눈 깜짝할 만한 시간이지만 어떤 경험의 농도로는 보았을 때 미연 씨가 더 유연하고 선진적인 그런 문화권에서 아주 강렬한 경험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반도에서 미연 씨 그 커리어만 놓고 보자면 뭐 피플 매니징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사람을 평가하는 인사권이 있는 매니저 내지 뭐 팀을 리드하는 그런 업무 경험은 없어서 재취업할 때 실무자와 그 팀장 사이에 낀 포지션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무는 이미 기존에 일을 하던 스텝들, 뭐 사원급들이 더 잘할 텐데 잠시만요. 스텝들이 더 잘할 텐데, 미연 씨는 이제 그들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중간 관리, 약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롤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실무에 있어 잘 모르니까 마음 고생을 할 수도 있고, 뭐 텃세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반대로 보면은, 피플 매니징을 하게 되는 매니저나 그 팀장으로 가기에는 경력이 부족하고, 만약 간다고 할지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조직에서 인건비에 대한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경력과 연차가 많은 사람을 이제 채용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좀 포텐셜이 보이는 비교적 낮은 연차의 미연 씨를 뽑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미연 씨가 업무 강도나 책임, 이렇게 이제 부담이 큰 롤을 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커리어 쇼크가 크게 올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못 버티고 나올 수도 있고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예, 아니면은 뭐 아예 새로운 업계나 이 미연 씨가 그런 새로운 회사로 신입으로 들어간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해외에선 그냥 막 이름 부르면서 막 하이어키에 그렇게 민감하게 의식하지 않고 이랬지만, 아무튼 미연 씨는 조선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이고, 근데 반도로 돌아오고 이제 조직의 신입으로 다시 엔트리를 했어요. 근데 그 즈음에 이미 미연 씨보다 나이 어린 친구가 상사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미연 씨가 자존심 상해하지 않을 정도의 내면을 갖고 있을지도 미지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어, 메시지 주셨던 구독자님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자면은, 제가 상단에 걸어놓은 그 링크 걸어놓은 포스트, 워 관련 포스트 쓸 때는 대학생이면 너무 깊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고, 1년 정도 해외에서 살아보는 거 괜찮지 않나 썼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 관점은 좀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메시지 주신 독자님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어, 아직은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을 들여놓으신 건 아니죠. 그러니까 신입으로 어디를 가셔도 엔트리를 하실 텐데, 1년 워홀 다녀오고 나서도, 일본으로 워홀 다녀오고 나서도, 어차피 신입으로 반도에서 사회생활 시작하실 거면 갔다 오셔도 좋지 않나. 이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었어요. 이거를 메시지를 제가 읽고, 그러니까 약간 앞서 말한 그런 가상의 미연 씨처럼 커리어를 좀 이렇게 쌓다가 다시 신입으로 어디선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시작을 하는 것과, 그러니까 아예 신입으로 시작하는 게 그 한국에서의 사회 생활이라면 그 마인드의 차이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자는, 좀 더 주변 상황에 덜 민감할 거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내가 신입이니까 다 감내해야지. 그러니까 어떤 비교분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 미연 씨와 같은 비교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독자님께서 말한 그 한국에서 2, 3년간 경력을 쌓고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 이제 취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이 부분은 정말 넘겨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일단 한국에서 경력을 쌓고 싱가포르 혹은 말레이시아 취업을 준비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근데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가실 생각이시면 지금 어플라이하고 면접을 봐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독자님은 영어도 가능하시고 1어도 가능한 상황이시니까요. 그러니까 마침 오늘 점심에 이제 어떤 구독자님께서 헤드헌터로부터 싱가포르 재패니즈 스피킹 이제 CS로 제안을 받으셨다고, 엔트리 레벨인데 3,500불로 들어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350만 원 정도죠. 그러니까 질문 게시판에 이제 공개적으로 남겨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누차 쓰기는 했지만 아직도 싱가포르에서는 재패니즈 스피커에 대한 수요가 많고, 해외 취업 그 시리즈 게시판만 가서 보셔도 이제 아실 수 있으시잖아요, 독자님들도.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 그 메시지 보면서 저한테 이 메시지
포스트 댓글 남겨주신 독자님께서 이 메시지를 제가 읽으면서 혹여라도 아주 완벽할 정도의 그런 네이티브 수준의 1어 실력이 아니라서 주저하는 건 아니신가? 그런 마음이 좀 스치긴 했었어요. 그냥 제 짱구예요. 제 뇌피셜이에요. 제가 특히 올해 들어서는 해외 취업 그 시리즈 게시판에 말레이시아에 어플라이를 해보고 계속 도전하는 독자님들 후기를 많이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항상 해외 취업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수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채용 공고만 보더라도, 싱가포르보다는 말레이시아의 코리안 스피커를 뽑는 수요가 훨씬 많고, 사실 채용 공고만 봐도 누구나 다 감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제 이 구독자님께서 어떤 그런 퍼펙트한 타이밍이나 혹은 뭐 네이티브 수준까지 랭귀지 스킬셋을 끌어올려야만 어플라이가 가능하지 않나, 좀 이렇게 사안을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 혹은 이 정도면 완벽하지 않나라고 좀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이건 그냥 제 짱구예요. 그래서 1번 워홀에 지원하고 합격까지 하셨었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1번 워홀에 지원하고 합격까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지 못할 개인적 사정이 있으셨던 건 아닌 것 같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좋아하던 상사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많이 나요. 그래서 삶에서 어떤 경우에도 완벽한 타이밍이나 너가 생각하는 완벽한 너는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어요. 되게 좋은 얘기죠. 그래서 내가 자격이 충분히 갖춰져 있을 때 도전하고 좀 이렇게 사회로 뛰어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독자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실패하고 싶지 않고 좀 망신당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면의 숨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챕터가 사회생활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이제 어떤 동료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왜 그녀는 왜 항상 안정적으로 보였나 이거 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 친구가 되게 어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24살인가 5살밖에 안 됐었고, 근데 행동이 너무 예쁘고 예의 바르고 그랬었는데 저희 둘이 관심사가 좀 잘 맞았던 거예요.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약간의 뭐 이렇게 주식이나 이제 재테크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직후에 불장이었잖아요. 막 사람한테 환각이 오고, 막 미장에 주식 넣어놓으면 막 다음날 빨간비 막 내려오고, 이렇게 약간 사람한테 환각이 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뽕에 취해 있었는데, 이 친구도 주식통에 좀 재테크를 했었어요. 되게 어린데, 투자 관련해서 관심도 많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친구 태도에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 돈이 많은지 적은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근로소득을 통해서 자산을 형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기는 친구였어요. 죄송해요. 네. 이런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특유의 약간 쿨내 나는 바이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터에서 뭐 사람과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마찰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이제 동료랑 마찰이 있을 때 이렇게 딥하게 감정을 넣지 않더라고요. 뭐 일도 좀 열심히 하고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친구였는데, 약간 직장 내에서 이런 그런 사사로운 감정 문제들, 이런 일을 기분 크게 상해하지 않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재테크 통해서 이렇게 삶의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는 게 좀 보였어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근로소득을 좀 어떤 방법으로 불릴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아가고 있고, 안다는 그 자신감이 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친구 태도에서 보였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보다 보면 좀 자연스럽게 읽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 자체가 어른스럽고 좀 의연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이제 조금 주제로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불안한 이유랑, 제가 코로나 이후에 이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제 채널 주제랑 어울리진 않죠. 근데 약간은 급변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말씀 들어보고 싶은 게, 이제는 제 삶에서 이제는 AI가 없으면 작업이 안 되거든요. 사실 이 포타에 쓰는 글이 가장 덜 AI를 사용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리캡, 오디오, 시각화는 이제 AI를 쓰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사이드자 포스트 올릴 때
AI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가 없으면 아예 업무가 안 되는 이제 수준에 왔어요. 근로소득을 버는 일도 그렇고 생업 외의 작업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좀 세상이 급변하고 이제는 AI 없이는 폭발적인 생산성을 낼 수 없는 지경에 온 것 같아요. 저 같은 개인이 느끼기에 또. 그리고 이제 믿을 수 없지만 저는 80년대 시조세인데 아날로그 시대에서도 살아봤고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는 것도 이제 목도한 세대잖아요. 근데 살면서 이렇게까지 어제와 오늘이 다른 나날을 보았던가?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2년에서 3년 가량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에 대해 모두의 생각이 다르지만 5년 후에는 우리가 살던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점은 모두 일치하잖아요. 사실 개발자만 보더라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표면적으로만 개발에 이제 훑은 경우에는 AI에 좀 대체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이제 비개발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AI 플랫폼 이용해서 웹페이지 그 프론트 만드는 정도는 몇 시간 안에도 가능해졌어요. 그건 저도 가능해요. 이제는 AI 플랫폼 이용해서. 그러면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좀 고용 안정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채널 주제랑 조금 어울리지 않게 왜 이런 거대한 토픽을 끌고 왔냐. 음, 더 이상 잡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일들 중에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잡은 이젠 그런 개념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극단적이죠. 이런 생각에는 아무튼, 개인적인 경험도 있고, 외국계 특유의 그런 급변하는 환경에도 오래 있었고, 그런 풍파들이 어느 정도 투영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개인적 풍파를 떠나서 코로나 이후에 한 3, 4년을 돌이켜보면 소름 돋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유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우리가 시야를 한 언덕만 넘어서 보면은 안정적인 일이나 잡, 시큐리티 이런 건 이제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느 이제 독자님께서 어떻게 선우님 이 모든 작업을 다 해내는 추진력이 대단하다라고 너무 감사하게도 칭찬 코멘트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댓글이죠. 근데 저는 미감도 없고, 뭐 계산이 제가 빠르지도 않고, 근데 이런 제가 여러 가지 작업을, 그러니까 딜레이 없이 하루 내에 다 해낼 수 있는 건 AI 활용 능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제 외주를 맡기거나, 고용을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은, 이젠 AI 플랫폼이 좀 제 동료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 모두는 고용 안정성이 없는 시대에 그러니까 모두가 같이 들어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잘려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죠. 그러니까 고용하는 사람과 고용되는 사람의 경계도 모호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말이 많이 돌아왔는데 점점 더 그 고용하는 주체에, 그러니까 나를 고용하는 사람의 그런 인플로이어잖아요. 퀄리티를 덜 따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원하는 노동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죄송해요. 저는 경기도민이고 서울로 출퇴근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4시간이 걸렸어요. 5시간 정도. 근데 서울 출퇴근하면은 차비, 점심값, 그리고 소셜비, 뭐 미용값, 그러니까 부대 비용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리고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시발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네, 에너지도 많이 빠지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 출퇴 끝내고 고향이죠. 뭐 시골이나 다름없는 여기 와서 재택일을 하고 또 사이드 잡 통해서 현금 채굴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서울 출퇴할 때보다 저축 면에서 봤을 때는 더 많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출퇴하는 뭐 비용, 소셜비, 뭐 시발 비용 이런 게 사라지니까 지출이 좀 비약적으로 줄더라고요. 제가 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저도 30대 중반에 들어섰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뭐 건강이 안 좋아진다던가 이런 거를 좀 겪으면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노동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그냥 정말 귀등으로 들으시면 돼요. 어, 정말 제가 이제는 구하고 싶은 일은 새벽 6시 정도에 나가서 딱 5시간 정도만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도 좋고, 상자 접는 일도 좋고, 책 나르는 일도 좋아요. 근데 딱 5시간을 넘기면 안 되는, 그러니까 점호에 끝날 수 있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막 성장시키려고 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일도 아니고 정말 딱 육체 노동. 그러니까 어디서 그 수영장에서 이렇게 락스 치라고 그 수영장 닦는 일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4시간 동안 서서 설거지하라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제가 원하는 노동 형태. 그리고 점심에 집에 돌아와서 모니터랑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체 노동이랑 약간 머리 쓰는 정신적 노동이 약간 이제 저는 글 쓰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이 포타에나 뭐 네이버 채널에 올리는 그런 글들은 제가 쓰는 어떤 글들의 어떤 한 유형일 뿐이고요. 그래서 약간 육체 노동이랑 이 머리 쓰는 정신적 노동이 좀 섞여 있는 하루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냥 좀 개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돌고 돌고 뭐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픽이 제일 중요한데 내 삶의 안정감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상에 좀 안정적인 건 없다고 할 때 내 마음의 파이 중에 한 40%나마 안정으로 채우고 싶다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어떤 좀 형태의 근로든 현금을 채굴을 해서 그 소득을 빠르게 재테크, 그러니까 투자가 될 수 있겠죠. 재테크 통해서 자산으로 바꿔놓는 게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정규직의 안정적인 풀타임 잡이라고 보이지만 어떤 사고의 한 언덕을 넘어가면 이제는 안정적인 직업 형태라는 건 없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형태의 근로이든 노동이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자산으로 바꿔 놓는 게 더 안정적이지, 뭐 2년이든 3년이든 어디서 정규직 풀타임 잡으로 일한다고 해서 그게 인생 전반에 걸쳐 어떤 되게 세큐리티를 주는 건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더더욱이 지금 같은 세상에선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기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이어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 현금 흐름을 유지시키기 위해, 그러니까 월급 주는 곳간, 회사, 곳간의 퀄리티를 너무 따지고 들지 않아도 이제는 이 곳간도 저 곳간도 쉽게 AI에 대체되는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성큼 왔다라는 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디서도 잡 시큐리티를 보장해 줄 수가 없고, 어디든 일단 현금을 캐면 그 현금을 자산으로 빨리 바꿔두고 이 과정에서 내가 내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그러니까 투자를 좀 긴 호흡으로 공부해 가며 평생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는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신기술에 내가 관심이 많은가? 이것이 좀 오히려 내 삶의 안정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게 하는 수단일 거예요. 일 자체가 아니라요. 그래서 워홀에서 무슨 일을 하든 공장에서 일을 하든 서빙을 하든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풀타임으로 일하든 파트타임으로 일하든 내가 하루에 버는, 일주일에 버는, 한 달에 버는 근로소득을 빨리 자산으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게 오히려 개인의 그런 삶에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어, 나머지는 이제 추가 얘기인데, 제가 싱가포르에서 봤던 유형들 중에 그 싱가포르 물가가 되게 비싼데, 룸메 구해서 월세 반띵하고, 여행 안 다니고, 밥은 이제 호커센터에서 해결하고, 싱가포르이 한국보다 임금이 높잖아요. 근데 다 모아서 다른 나라로 건너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어렸을 때 이미 재테크에 대한 감각이나 컨셉이 확고했었다라고 보여요. 뭐 지금 다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일과 작업의 분리라는 토픽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가명으로 클라라라고 할게요. 외국 분이었는데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열정적이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직장에 나가는 게 너무 좋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어떤 도장을 깨면 다음에는 지루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그래서 다른 도장을 안 깨면 풀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다 다르구나. 그러니까 클라라는 직장을 자기 자아 성취의 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회사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근데 이게 성향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성향의 사람들에게 일이 이제 작업이 아니고 일이 작업이고 신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꽤 보잖아요.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없어요. 특히 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제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성향인지 빨리 파악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일 때는 나라는 사람을 좀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인들과 나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 비교를 통해 나를 정의 내리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내 성향을 파악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거 좀 뒤처리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라처럼 이렇게 직장에서 동료들 이겨먹고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기 성과가 드러날 때 되게 즐거운 성향이 있을 수 있고, 저처럼 일은 일이고, 뭐, 나의 즐거운 작업은 일터 밖에 있어. 만약 후자라면은 어떤 일터든 조직이든 더 걸어갈 수 있는 울타리가 빨리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이 온다면, 더 걸어갈 수 없는 지점이 온다면, 본인이 일 외에 하던 작업이 어떻게 현금 그 채굴이 가능한 탄과 근로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작업도 일만큼이나 꾸준히 좀 포기하지 않고 해야지 소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내가 일터에서는 내가 걸을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외적인 작업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독자에 제가 약간 두서없이 여러 토픽들을 다뤘는데, 약간 조금 제 진심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여유가 될 때 제가 생각을 더 정리해서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올해는 AI 활용해서 이런 사이드샵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포스트 올릴 예정이거든요. 저도 그런 토픽에 되게 열정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같이 있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님 오래 교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화이팅. 진짜 화이팅이에요. 저도 구독자님도 화이팅이에요.